잠깐. 지금 바로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몇 년 뒤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 매일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걱정들, 그리고 나중에 하지 뭐하며 미뤄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80대 노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후회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돈 벌려고 청춘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 남들 눈치 보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분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는 얼마 전 80대 어르신 여러분과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상했습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같은 현실적인 대답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괜히 그렇게까지 참고 살지 않을 겁니다. 남 눈치 좀 덜 보고 살 겁니다. 자식 걱정만 하다가 내 인생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웃고 살 겁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나더군.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젠가 후회하게 될 일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돈 벌어야 했고, 자식 키워야 했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휴대폰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정작 편하게 전화할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만약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80대 노인이 말한 인생의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80대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신기하지요. 젊을 때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가족과 함께 산 적은 별로 없더군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학원비, 집 대출, 노후 준비, 늘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 결혼식장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건 반드시 돈만은 아닙니다. 함께 밥 먹는 시간, 편하게 웃는 저녁, 별일 없이 산책하는 하루. 사실 인간은 그런 사소한 기억으로 평생을 버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5세 때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참았지. 조금만 더 버티자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70이 넘으면 몸이 달라지고 75가 넘으면 친구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80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갑자기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미뤄왔던 행복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68세의 한 남성이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전화가 쉴 틈 없이 왔을 텐데, 이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구 모임에 갔고,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썼는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한 번도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늙어서는 혼자 남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더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해하고, 자식이 바쁘면 배신감을 느끼고, 친구 모임에서 소외되면 밤새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건 타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누군가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바로 이 질문이 노년의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욕심 없어져.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의 모양만 바뀔 뿐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원했고, 노년에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원했고, 늙어서는 무시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특히 인간이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건 비교입니다. 어떤 72세 남성이 친구 모임에 다녀온 뒤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한 친구는 건물이 있었고, 누군가는 자식이 미국에서 교수였고, 또 다른 친구는 아직도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 남성도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집도 있었고, 자식들도 무탈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뒤집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하고, 누군가는 여행 자랑하고, 누군가는 건강 자랑을 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 전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남의 삶은 결과만 보고 자기 삶은 상처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절대로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늙어서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할걸. 돈만 벌지 말고 여행 좀 다닐걸. 특히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는 반복할수록 감정을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후회를 계속 떠올릴수록 그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20년 전 싸웠던 형제 이야기를 아직도 분노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시간 동안 가장 괴로웠던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과거를 붙잡느라 현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특히 지금의 노년 세대는 많이 참으며 살았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늙어서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자식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고 배우자의 한숨에도 화가 납니다. 사실 그 밑바닥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피로가 있습니다. 80대 노인들은 말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거였어. 참 단순한 말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인생 끝자락에서야 깨닫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이 될수록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감정에 써버립니다. 남 눈치 보느라, 인정받으려 하느라, 비교하느라, 미워하느라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 끝에 가까워지면 그 모든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가장 큰 후회를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후회가 많았습니다.
내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할 걸.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며 살지 말 걸. 행복을 미루지 말 걸.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는데 정작 행복은 늘 나중으로 미뤄둡니다.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 좀 모이면 편해질 줄 알았고, 자식 다 키우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와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불안 속에서 산 사람은 조건이 좋아져도 계속 불안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크게 가지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와 같다. 무언가를 원할 땐 괴롭고 얻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땐 돈 걱정, 중년엔 자식 걱정, 노년엔 건강 걱정.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80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덜 욕심내고 살 걸. 그 말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통제하려는 욕심. 그것들이 결국 자신을 가장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0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은 거창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첫째, 연락 안 오는 사람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괴로워합니다. 자식 연락, 친구 연락, 누군가의 관심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흐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마음만 지칩니다. 대신 먼저 자기 하루를 채우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화분을 키우든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이 있을 때 덜 외롭습니다. 둘째,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오늘 드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노년이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나중이 길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너무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마음만 닳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인간을 훨씬 자유롭게 만듭니다. 넷째, 하루 한 번은 몸을 움직이십시오. 신기하게도 인간은 몸이 굳으면 마음도 함께 굳습니다.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걷기, 스트레칭 하기, 햇빛 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80대 노인들은 말합니다. 지나고 보니 다들 그렇게 서툴렀더라.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어떤 84세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65세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웃고 살 거야. 괜히 참지 않을 거고 괜히 남 눈치 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왜 늘 늦게 깨달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지나고 나서야 보일까요? 아마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부딪히고 후회하고 잃어본 뒤에야 비로소 본질을 보게 되는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결국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다 얼마나 평온했는가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비싼 차보다 편안한 잠이 중요하고 남들의 인정보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인생 별거 아니더라 라는 말을 체념이 아니라 평온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괜히 지난 일 꺼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창밖 하늘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살아온 날들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 시절,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약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 글로 쓸 때 훨씬 더 지켜질 확률이 높거든요.